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놀라셨죠? 전라북도 부안 규모 4.8 이례적 강진, 전국이 놀랐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오전 8시 26분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이 드문 지역이어서 특히 4.0 이상은 처음이어서 많이들 놀라고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올 들어서 최대의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감지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편의점 선반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쏟아져 내리고 한 식당에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이 도자기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내린 그런 모습입니다. 지진 직후에 부안군에 있는 그 식당, 편의점 내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번 보여드릴 사진은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중학교 모습입니다. 여기서 놀라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진 발생 직후 교실을 빠져나와서 운동장에 대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지진 진동은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서울, 강원도까지도 감지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어느 지역도 안전지대는 없다. 이것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부안 4.8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 올해 최강, 호남에서 규모 4.0 이상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여진이 17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부안 4.8 지진,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곳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로 동해안 쪽에 이런 지진이 주로 감지가 됐었는데 이쪽 서해안 쪽에 지진이 4.8 강진이 이제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전국이 놀란 겁니다. 2011년 이후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 그래서 동해 쪽에 지금 7건이 있고 부안에 하나 있고 제주도에도 하나 있고 또 서해안 먼 바다 쪽에도 있고 뭐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진으로 지금 이제 집 기와장이 쏟아져 내려서 길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다음 주 초쯤 아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인사들에게 전당대회 관련 의견 묻고 있는 이제 그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국민의힘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캠프 실무팀을 꾸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러닝메이트 물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러닝메이트는 최고위원 후보자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를 찾는 중이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당 운영을 함께 해 나갈 최고위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최근에 그 여당 영입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줄리어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 비판도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불식을 하고 당대표 출마를 굳혔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헌법 84조를 꺼내서 연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용산 둘 사이의 간격이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암 환자들 서울대 병원 앞에서 눈물. 다음 주 월요일 수술 진료 집단 휴진 예고에 환자들 희망의 끈 놔야 할 상황. 무엇이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느냐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픈 걸 선택했나요? 그저 살다 보니 병을 얻은 건데 치료 기회조차 없습니다. 전국 암 환자 권익협의회, 한국 다발골수종 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어제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 수술과 진료를 중단하는 전면 휴진을 벌이겠다고 예고하자 자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중환자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장암 환자인데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한국중증질환협의회 주최로 열린 휴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췌장암 환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날 식도암, 루게릭병 등 투병 중인 중환자들은 환자의 생명과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처벌 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시느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하고 일본이 몽골에서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 김정은의 직보 라인을 몽골에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과 일본 인사들이 지난달 중순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에서 비밀리에 만났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3개월 전 일본과 어떤 교섭도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과 접촉한 것은 경제적,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몽골에 간 북한 대표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를 받는 첩보기관인 정찰총국 관계자가 이름을 올렸고 일본 대표단에는 기시다 총리와 소통이 가능한 정치인이 포함돼 양국 논의가 급진전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네, 어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5번째 기소가 되는 셈입니다.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인데요. 검찰은 북한에 당시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4차례나 보냈다라는 것을 51쪽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명확하다. 대북 송금하던 날 통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쌍방울 회장이죠.
잘 부탁드린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근데 이로부터 방북비를 대납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라고 공소장에 역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화영과 공모를 해서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그리고 방북비 도합 800만 달러 대납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이화영 판결이 결정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화영 재판부는 이재명이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대북 사업비는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와 쌍방울이 결탁했던 그 실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기소됐다고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수원지법이 이재명, 김성태 전화통화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말 같지도 않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정적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쫄지 마라. 이런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를 비유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유가 될 뻔했다라는 발언을 한 허경영은 이재명 범죄에 비하면은 허경영은 재롱을 떤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이재명 대북 송금 기소 4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제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맞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00만 달러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김성태에게 대납하게 했다라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남북협력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실력 행사 이런 제목인데요. 장관을 국회에 불렀는데 불출석을 하면 국회의원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에 관한 문건을 이제 이 신문이 입수를 했습니다. 협의가 안 돼도 의장 활용, 대정부 질문, 업무 보고 등 거부된 청문회 검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각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 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때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하는 방식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무력화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압도적 다수당의 힘을 활용한 실력 행사를 예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 상임위원회를 뺏긴 여당, 국민의힘, 아무 효력도 없는 특별위원회만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 독주에는 속수무책이다. 국민의힘 여당도 어제 하루에만 특별위원회가 4개 있었다. 세제개편 특별위원회, 교육 관련 특별위원회, 노동 관련 특별위원회, 재난안전 특별위원회. 당 내에서는 무슨 원외 정당 세미나 하는 것이냐 이렇게 쓴소리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 차관 등 관료들만 중간에 끼어서
여당 쪽의 특별위원회, 야당 쪽의 상임위원회 불려 다닐 처지다. 야당에서는 출석 안 하면 청문회 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특위 따로, 야당 상임위원회 따로 똑같은 정책을 설명을 2번 해야 하는가? 한 지붕 두 국회, 공직사회 혼란, 야당 단독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받기로 했는데 여당은 15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들어섰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푸틴의 방북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11일 촬영한 평양 위성 사진인데요. 김일성 광장 북쪽에 큰 정사각형 모양의 대형 구조물 2개,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이요. 남쪽엔 약 100m 길이의 흰색 대형 구조물, 왼쪽 이제 붉은색으로 원해놓은 부분입니다.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북한이 환영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다. 김정은, 북한, 러시아, 불패의 전우적 관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날 맞이해서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가족이 이상직 이스타항공 실소유주죠. 이상직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검찰 쪽 취재 내용입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직 대가로 중진공 그러니까 중소기업 진흥위원회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억 원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직을 받는 대가로 문다희 측 가족에게 지금 돈이 얼마가 넘어갔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밝혀진 것이 2억 원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유에게 월급을 줬는지도 수사를 하고 있고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네. 레벨4 자율주행차가 다닙니다. 10월부터 서울 상암동에서 첫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자, 운전석 보십시오. 조수석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핸들이 있는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내 업체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차 허가를 받은 GV80 차량이 경기도 화성시 도심을 주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부터는 사람이 타지 않고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